베르나르 파크월드 소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7년 암호화폐 시장은 혼돈에 빠져들었다.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과 그에 따른 규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고, 파이코인은 그 틈을 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전 세계가 파이코인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비트코인을 지지하던 세력들과 파이코인을 지지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코칼리스는 비트코인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다. 그는 파이코인을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화폐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8년 여러 국가에서 파이코인을 규제하려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파이코인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려 했다. 이로 인해 파이코인과 정부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반면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파이코인을 수용하고 이를 경제성장의 도구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파이코인이 규제를 받게 되자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반발하기 시작했다. 탈중앙화된 경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파이코인을 보호하려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파이코인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줄 수 있는 도구라고 믿고 있었다. 비트코인은 점차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특히 규제와 기술적 한계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떠나 파이코인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세력은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파이코인을 저지하기 위해 비트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파이코인이 글로벌 경제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금융기관들과 연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파이코인의 성장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은 더 큰 혼란에 빠졌고, 일루미나티는 그들의 계획을 숨기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야 했다. 2030년 파이코인과 비트코인 간의 경쟁이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흔들고 있었다. 파이코인의 빠른 성장은 비트코인의 지지자들에게 위협이 되었고, 그들은 파이코인의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다.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파이코인과 비트코인 간의 변동성에 주목하고 있었으며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비트코인의 지지자들은 파이코인이 가져올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그들은 파이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불법적인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파이코인을 둘러싼 논란을 확산시키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파이코인의 지지자들도 이에 맞섰다. 그들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부패했고 파이코인이 새로운 경제 질서를 세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파이코인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코칼리스는 파이코인의 지지를 강화하고 이를 더욱 안정적이고 실생활에 적합한 화폐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술 개발에 몰두했다. 그는 암호화폐의 한계를 극복하고 파이코인을 글로벌 경제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었다.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세력은 파이코인의 확장을 막기 위해 여러 대기업과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은 파이코인이 시장을 지배하기 전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계획을 비밀리에 논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고, 파이코인의 지지자들은 더욱 강력하게 그들을 압박하고 있었다. 세계 경제는 파이코인의 확장으로 인해 불안정해지고 있었다. 여러 국가의 정부와 경제기관들은 파이코인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파이코인이 금융 시스템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파이코인을 받아들여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파이코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시민들의 반발도 거세졌다. 그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파이코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정부와 시민들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국제사회는 큰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는 여전히 일루미나티가 있었다. 그들은 파이코인이 가져오는 혼란을 이용해 자신들의 계획을 더욱 추진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존재는 여전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일루미나티는 파이코인을 통해 세상을 재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이 혼란 속에서 더욱 강력한 힘을 얻고 있었다. 파이코인과 비트코인의 전쟁은 이제 단순한 암호화폐 시장을 넘어 전세계 경제 질서를 흔들고 있었다. 이 전쟁의 승자가 누구일지는 알 수가 없었고 그 배후에서 일루미나티는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다. 파이코인이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마지막 반격에 성공할지는 앞으로 더 많은 사건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